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으세요? 괜히? 아 그런 거 없나요, 전혀?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쉬는 날, 안 쉬는 날. 예, 그냥 이것이 뭐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도 별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명절도 옛날에는 그래도 막 되면 좋고 그랬다. 요즘은 명절 되면 좋은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쉬는 날,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일 개념이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유, 그래요. 나중에 되면 우리 이제 그 4월 달부터는 특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대한 개념도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또 일요일 날 또 특강도 들으셔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겠다 생각하시고 하셔야겠죠.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마지막 날이면 뭐 좀 이렇게 뭐 종강 파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겨우 기초과정 끝난 거라서 그래요. 사실은 제일 해보고 싶던 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정말 다 끝났을 때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한잔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원래 합격자 모임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근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못 하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쉽긴 하죠. 그때라도 딱 모여서 이렇게 막 한잔 하고 옛날엔 그랬었다고 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그래요. 하여튼 자 이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이제 특례가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요거 이제 지워도 됩니다. 지울게요, 그냥. 이건 다 끝났는데 뭐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전주택이 있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면은 종전주택 팔 때 이거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해 주는 거. 1년이 경과해서 사야 되고 3년 내 혹은 조정인 경우에는 1년 내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나는 원래 집 하나 가지고 있다 비과세 받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해 주셨다.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합니다. 몇 년 내 팔아야 된다 그런 건 없다라고 했어요. 혼인으로 인해서 잠깐 이주택이 됐다 아니면 동거 봉양을 위해서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간 10년간 1세대를 보기 때문에 그냥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해주는 거 있었고요.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 임대 주택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사실은 없어요. 네, 없는데 언제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름하여 입주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 자, 이제 딱 세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는 그냥 우리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계속해서 그냥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쭉 보유하고 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시점에서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니까 좀 팔리네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아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입주권 팔게 되면 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돼.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주택으로 이렇게 그동안 보유한 게 내가 20년이 넘는다. 근데 지금 잠깐 그럼 우리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은 뭐죠?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렇죠. 요날 이후는 이제 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팔았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주택이었던 적이 진짜 2년이 뭐냐 20년 이상 보유했는데 이거 안 되면 난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그렇거든요. 그럼 오케이. 여기서 바뀌는 시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현재 이 당시에 당장 팔아도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기가 늦춰져서 입주권으로 팔아도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는 항상 기준점이 언제였어요? 양도일 현재였죠. 근데 얘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언제라는 얘기예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현재 이 당시에 주택으로 팔아도 비과세가 됐다면 조금 딜레이 돼서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때도 만약에 요거 입주권이 양도가액이 만약에 12억이었어요. 15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만 비과세 할 것 같아요? 12억까지만 비과세 해주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가주택과 고가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할 때 그 입주권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 당시에 갖췄으나 입주권에 대한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만 딜레이 된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약간 그 형태만 바뀌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과세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기준 자체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요건 굉장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이주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똑같이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이제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 당시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떨어졌는데 이 당시에 이미 나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이제 이 집을 팔려고 하다가
뭐 이 집 팔고서 나도 이제 이사 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자, 이때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주택.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종전주택 파는 거하고 똑같이 자, 이 당시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양도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입주권으로 양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입주권이 아니라고 하면 원래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주택을 판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까요? 형태만 그냥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3년 내에 팔게 되면은 일시적인 이주택처럼 비과세 해줍니다. 됐어요? 이건 그냥 집 하나인 경우에 파는 거하고 똑같고 요건 일시적인 이주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에 입주권을 팔게 되면 똑같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되나요? 자, 세 번째는 지금은 입주권, 주택, 입주권이었어요. 자, 얘는요 반대예요.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 일시적인 이주택처럼 이거 똑같아요. 자,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헌집만 살아? 우리도 좀 새로 분양받으면 안 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좋다. 이때 집을 사지 말고 이때 자, 입주권을 산다든지 자, 아니면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이것도 몇 년 내에 팔게 되면 3년 내에 자, 뭐를 팔아야 돼요?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얘는 입주권, 주택, 입주권. 얘는요, 주택, 입주권, 주택이에요. 똑같아.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렸냐면 여기에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그다음 분양권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약간 개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기존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계산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 한 개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아니 물론 마친다는 게 수업 마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도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렇게 해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왜 준다라고 했어요? 원활한 이사를 위해 해준다라고 했죠. 맞나요? 여긴 이사 갈 수 있나요? 이 집에? 왜 못 가요? 여기 집이 있는데. 이건 되죠. 원래 입주권 바뀌었다가 새로 집 사서 이 집으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입주권 바뀐 거 팔면 되잖아요. 되죠? 이건 됐죠? 얘 이사 갈 수 있나요? 문제는 이사를 못 가요, 이게. 예, 이건 입주권이나 분양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텀을 두는데 3년 내에 완공이 되면 좋아요. 오케이. 3년 동안 완공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완공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전입을 하고 팔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1년 살아야 된다. 이런 특례 조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이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사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건드린 적은 없지만은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이제 양도세 끝났습니다. 속이 더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찜찜해 뭔가 그죠? 찜찜하죠. 자, 이제 쉬운 거 남았습니다. 저 앞으로 돌아가세요. 저 앞으로 어디냐면은 447페이지. 자, 447. 이제 조세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특강을 할 때는 양도세만 따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하는 조세총론은요. 딱 이거 뭐지? 싶은 거는 딱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 4가지만 좀 잘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447페이지요. 저 앞이에요. 앞. 447입니다. 됐죠? 이거를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맨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맨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그래서 순서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메뉴에 볼게요. 메뉴는 자칫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447. 세금이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국가가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국세. 자, 지자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너무 쉽다. 어떡하면 좋죠? 그죠? 자, 하는 공공단체 수입 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한 500조가 필요하다. 그래?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n분의 1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정해놨습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우리 반대급부 없이라고 하는 건 이 얘기예요. 저는 만약에 1년에 세금을 한 100만 원 낸다고 칠게요.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낸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래? 이재용 회장님은 항상 차선은 1차선만 다닐 수 있고 넌 3차선. 이건 아니죠. 100만 원 낸 사람이나 5억 낸 사람이나 똑같은 효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는 아닐 수 있어도. 자, 그래요. 자, 용어의 정의는 국세, 지방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밑에 중요한 거는 이제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3번, 4번, 5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아까 조세총론에서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자,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은 25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0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1회, 32회 때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33회 때는 얘를 건드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알려면 그 전에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세금 중에서 부가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더해지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부가세, 부수적으로 더해진다. 정말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부가세. 순간적으로 또 일본어 쓸 뻔하다가 일본 쓰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부가세. 찍기 다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부가세. 그죠? 자, 부가세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 부가세가 2가지가 나와요. 자, 뭐냐면은 농어촌 특별세. 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다라고 하는 2가지 세금인데 얘네들은 분명히 필요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맨날 부가가치세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무슨 세도 내고 너무 많은데 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신고 납부의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내겠어요? 안 내죠. 우리 열악한 지방교육을 위해서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를 하겠습니다. 내겠냐고요. 안 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세금 낼 때 얘네들을 은근슬쩍 조금씩 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지방교육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지방교육세인가 보다 하지 그걸 전화해서 이건 또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세저항이 덜하다고 말을 해요. 조세저항이. 조세저항이 심한 세금이 소득세 같은 게 심해요. 양도세 같은 게.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원래 생각한 게 한 500 정도인데 한 800 나왔다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2가지가 붙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세금에 이게 붙고 안 붙고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취득세 낼 때는 이 중에 어떤 게 붙는가,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 있던 게 어떤 게 나오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죠? 이겁니다. 자, 둘 중에 한 개는 국세고 둘 중에 한 개는 지방세입니다. 자, 뭐가 지방세겠어요? 어떻게 하셨대? 지방세, 그렇죠? 이게 지방세예요. 지방세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두세요. 지방세라고 하는 건 항상 세금 이름에 지방이나 지역자가 붙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은 우리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독립적인 세금이 아니라 이제 부가세라고 했죠. 다른 거 낼 때 그냥 은근슬쩍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에 반대되는 말을 독립세라고 말을 합니다. 독립세.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도 이제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자, 얘네들은 무슨 세금이냐면은 목적세예요. 목적세. 자, 딱 봐도 어떤 목적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얘는 뭘 위해 써야 돼요? 농어촌을 위해서. 얘는요? 지방교육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 목적세의 반대말은 그냥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인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인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일단 2가지. 자, 그러면 이거 볼로 볼게요. 먼저 어떤 거에 붙는지 취득세. 취득세.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까지만 쓸게요, 그냥. 재산세, 종부세.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얘네들 납부할 때, 자, 이것들이 이제 얼마씩은 일단 나중에 하고 어떤 게 붙는가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취득세. 취득세는 아마 옛날에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욕심이 조금 많은 세금이라고 했죠. 네,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다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다 붙어요. 우리 조금 이제 그 상식으로 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유상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다 합쳐서 4.6%야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 유상 취득은 4%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0.6이 이거예요, 이거. 0.6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4.6이 되는 거고 취득세만 따지면 4%가 되는 겁니다. 되죠? 요까지 근데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요게 두 개가 그냥 붙는다. 그래가지고 난 분명히 4.6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4%지? 취득세만 그렇고 0.6이 이제 요게 붙어갖고 그래요. 붙어갖고, 오케이. 자, 요 밑으로는요. 요 밑으로는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됐죠? 자, 그럼 등록명세 뭐가 붙겠어요? 자,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붙겠어요? 지방교육세, 그죠? 지방교육세. 등록명세가 지방세예요. 아시죠? 우리 지방세 중에도 다 까먹으셨나? 자, 취득세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특광도,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 자, 등록명세는요? 자, 도세, 국세.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재산세는요? 시군국세, 시군국세. 요 세 개는 지방세. 얘네 둘은 국세였잖아, 국세, 그치? 그래서 등록명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는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얘도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죠.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나오게 되면 재산세 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20%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00만 원 나오면 20만 원만큼 지방교육세로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사실은. 자, 그럼 종부세는 뭐가 붙겠어요? 농토세, 그렇죠. 종부세는 뭡니까? 그렇죠. 국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만 조금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둘 다 붙는 거고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문제는 양도세는 이게 안 붙어요. 양도소득세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게 이제 안 붙는데 자, 대신에 얘는 이상한 세금이 한 가지가 더 이제 추가됩니다. 자, 이름하여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세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 가지가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예요. 이 세 가지의 퍼센테이지가 한 90%쯤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 중에서.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우리나라 조세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뭘까요? 예? 소득세?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옛날에는 부가가치세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압도적까지는 아니고 살짝 정도 많은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부가세 수입을 일단 걷잖아요. 부가세를.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부가세 거둔 게 뭐 한 10조라고 치겠습니다. 10조. 그러면 요것 중에서 국가가 전부 다 좀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쓰기엔 좀 그래요. 왠지 지방자치단체 좀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가세 중에서 21%만큼은 지방으로 돌립니다. 이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소비세라고 해요. 지방소비세. 이건 별도로 걷는 게 아니라 부가세 중에서 21%만큼 떼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세금을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가 무슨 세예요? 우리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부가세는 돈 번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당신이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로서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근데 이건 소비세 중에서 뭐다?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지방세인 소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법인세. 법인세. 자, 그다음에 소득세가 있잖아요. 자, 이거 원래 이름은 법인소득세. 요거 원래 이름은 개인소득세. 사실은 법인이 번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개인이 번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얘는 부가세처럼 전체 걷어들여서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좀 그래. 야, 법인세 1억 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만큼을 추가적으로 내라 이거예요. 소득세도 1억 냈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만큼을 따로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이름이 뭐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이해하시죠? 요거는 전체 중에서 돌려주는 거고 얘는 뭐다? 법인세 신고 납부해 보세요. 법인세 올해 1억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따로 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소득세예요. 즉 얘는 소비세인데 지방세인 소비세.
얘는 소득세인데 지방세인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옛날에 주민세 10% 별도 있었죠.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세 10%.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팔아서 만약에 양도세가 1억이 나오면 양도 1억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00만 원만큼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얘는 근데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 이 두 개만 부가세입니다. 얘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그냥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방소득세. 되나요? 벌써 어려워요? 벌써 어려워요. 그렇죠? 어떡하지? 벌써 어려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것만 외워 그러면 일단. 예. 기본 때 이거 외우면 되죠, 뭐. 근데 요거 옛날로 치게 되면 뭐라고요? 주민세 10% 별도. 근데 왜 이름이 지방소득세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아닙니까? 거기를 기반으로 10%만큼을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해 줘야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로 치면 주민세 10% 별도. 됐죠? 참 홈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건데, 그죠? 자, 요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좀 그래요. 얘는 뭐냐? 자, 우리 옛날에 이걸 한번 사례해 둔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논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난대요, 이렇게. 그리고 보상가액을 5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름하여 뭐 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수용당한 거죠. 수용이 양도는 맞아요? 양도 맞죠? 우리 그래서 수용시의 양도식이 언제였어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과 수용 개시일 중에 빠른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양도 맞아요. 요거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5억을 받았는데 양도세가 1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비자발적 처분이기 때문에 요 1억 중에서 얼마만큼을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 감면해 주는 게 10%예요. 10%. 그럼 실질적으로 양도세 얼마 내겠어요? 9천만 원만큼 내죠. 자, 근데 진짜 아닌 말로 거지에 물진 빼먹지. 야, 내가 1,000만 원 깎아줬잖아. 1,000만 원. 자, 여기에 대해서 20%만큼인 200만 원만큼을 뭘로 내라?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요 중에서 취득세 감면, 등록명세 감면,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감면해주면 그 감면받는 거에 20%만큼을 거꾸로 뭘로? 농어촌 특별세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1억에서 9천이 아니라 9,200이 되거든요. 8%밖에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면 시에 양도세 감면 들어가게 되면 감면 받는 금액의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토해내야 돼요. 치사하죠? 치사한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건 그런 게 없냐? 다른 것들도 있다. 다른 것 중에서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자, 우리 이 중에 신고 납부하는 건 뭐 있죠? 취득세. 자, 또 등록명세.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걸 아셔야 됩니다. 쉬워요. 감면 시에는 농특세를 토해내야 되는데 감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요거는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만 그렇다. 취득세, 등록명세,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 납부할 때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둘 다 붙고 나머지는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데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과세가 안 되는 대신에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세금이 하나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부가가치세 중에 21%를 지방으로 돌리는 건 지방소비세라고 말을 하고 소득에 대해서 10%만 만큼을 더 내라라고 하는 거는 지방소득세라고 말을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만 예를 할 수가 있어요. 저것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거에 껴서 나와요. 이게. 예. 자, 요렇게 두 개를 하면은 이제 두 개가 끝난 겁니다. 제가 어려운 거 4개 있다 그랬죠? 그 두 개가 끝난 거예요. 두 개가. 이제 하나 끝났죠. 하나. 오케이. 자, 예를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취득 당시에 가장 낼 수 있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취득세. 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예, 취득세. 자, 우리 보유시에는요. 재산세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세. 조금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요. 종부세 그렇죠. 예, 종부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 당시에는요. 양도소득세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박스를 줘요. 거기에 세금을 딱 써놓고 요 중에 보유 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세금은 몇 개인가?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옳게 묶인 것은 차라리 나요. 근데 몇 개인가는 좀 그래요, 이건 진짜.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인데,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지금 등록명세가 없거든요. 자, 등록명세는 이 중에 이제 어느 단계에서 나올 수 있냐면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만 냅니까? 등록면허세도 같이 냅니까? 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취득세만 내잖아요. 근데 이게 취득세라는 게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뭐가 합쳐진 거예요? 등록세하고 합쳐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취득세만 냅니다. 근데 지금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등록면허세 할 때. 소지지하면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뭐였죠? 뭐였죠? 아이, 그런 거 말고. 자, 부동산 취득 시에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등록면허세 때 설명드렸어요. 요 두 가지 케이스에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생님, 눈이 똘망똘망 했어요. 자, 두 가지. 그렇죠. 그죠? 눈빛으로 말을 했어요, 방금. 그렇죠. 예, 자, 면세점 이하. 그죠? 면세점 이하. 자, 내가 강원도에 있는 땅을 샀는데 4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세금?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기억나죠? 나머지 하나. 제척기간, 그렇죠. 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자, 요게 끝난 케이스예요. 두 가지. 그렇죠. 일단 됐죠, 여기서?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취득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부가세는 뭐가 있냐? 취득세는 어차피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특세,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다 과세가 될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과세가 될 거고, 얘네들 감면 들어가게 되면 농특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다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보유 단계 볼게요. 보유 단계에는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얘도 다 나와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고, 예,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둘 다 나옵니다.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 볼게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얘네들 붙는 거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양도세 감면 시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농특세.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 2단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세 안 나옵니다. 요거 종종 물어봐요, 이게. 농특세 같은 경우에는 다 붙어요. 취득 단계에도 되고 보유 단계에도 되고 양도 단계에도 되지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선 과세가 될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선 과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농특세는 모든 단계 과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 단계, 양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특이한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취득 단계에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겠죠. 상속세가 증여.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유상으로 취득을 했다 아니면 원시로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근데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요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끔 보면 아니 왜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 또 내요? 취득세는 뭐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하여튼 부동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그겁니다. 자, 다만 내가 돈 주고 사면 취득세만 내면 되고 딴 세금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지으면 취득세만 내도 되고 딴 세금 없어요. 근데 무상으로 받게 되면 이러한 세금들을 추가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를 볼게요. 일반적인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부세만 내면 되는데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만약에 임대업을 한다. 자, 그럼 무슨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죠? 종합소득세, 그렇죠.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든 주택 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거는 부동산 내가 임대업을 하는 거구나.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종합소득세면 지방세 붙는 거 하나 있었죠. 그렇죠. 지방소득세. 그렇죠. 지방소득세예요.
내가 부동산 임대업 할 때 종합소득세 100만 원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로 치게 되면 주민세 10% 별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10만 원만큼 또 추가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됐어요? 아니 왜 또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얘 볼게요. 얘. 오케이. 자, 지금 얘는 부동산을 임대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이 어쩌다가 부동산 팔면 양도세를 신고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꿀이네, 업자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세금을 신고합니까? 종합소득세 똑같아. 종합소득세. 자, 근데 이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사람은 자, 무슨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네,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죠. 매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법인세도 들어가지만 그 이제 내비두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두 번 팔면 양도세로 신고 납부, 업으로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 지방세 하나 붙겠죠. 뭐 붙어요? 그렇죠. 지방 소득세가 이렇게 과세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걔는 또 오히려 언제?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건드려요. 지방 교육세는 양도에는 못 나오고 취득하고 보유만 나오고, 지방 소득세는 거꾸로 취득에서 못 나오고 보유하고 양도에서 나오고,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정말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까? 네, 정말로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갑자기 싫어지죠? 그죠? 자, 한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자, 우리 그럼 이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볼게요. 모든 단계. 자, 좀 전에 뭐 있었어요? 우리 농어특세.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 매입하면 땅값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라고 하고 건물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고 내가 이제 을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돼요. 이거 면세품이 면세품. 이거는 면세품이라고 지정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그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3억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00만 원만큼을 더 줘야 돼요. 이해하세요? 그럼 내가 그 1,000만 원만큼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중개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 전체 3억에 사기로 했으면, 3억에 팔기로 했으면, 3억에 매매하기로 했으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양도세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구분 기재한 걸 우선으로 하지만은 한 적 있었어요. 하여튼. 예. 오케이. 그래서 취득이나 양도 단계는 부가세 문제가 대두가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가세가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유 단계에서? 있죠. 내가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월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 받아다가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가세.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부가세 중에서 아까 21%만큼을 뭐라고 했어요? 지방 소비세. 그렇죠? 얘는 지방 소비세. 그렇죠? 요것도 부가세 수입 중에서 21%만큼을 지방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거 이름은 지방소비세라고 말을 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즉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소비세 수입 중에서 지방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마지막에 사실은 요 인지세 문제가 나와요. 자, 인지세입니다. 자, 근데 인지세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수입인지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지금 그 부동산 학원 중에서 커다랗게 메이저가 5개가 있죠. 에듀윌 1등. 그죠? 자, 그다음에 메가랜드, 랜드프로, 방문각, 해커스 뭐 요 정도가 이제 메이저라고 합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4군데는요. 인지세가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에듀윌만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는요. 이걸 담보로 해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지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취득과 양도는 확실하게 과세가 되는데 보유 단계는 약간 좀 세모입니다 정도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잘 안 나와요. 인지세가 무슨 세금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수입인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얘는 국세겠어요? 지방세겠어요? 얘는 당연히 국세입니다. 그렇죠? 얘는 국세입니다. 자, 오케이. 이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 한 판인데 어렵죠, 생각보다. 일단 먼저 이 부가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까지 부가세에 대해서 요거를 일단 이해하고 난 다음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걸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근데 조세총론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너무 조금 이번 32회 때 안 나왔어요. 아예 조세총론 파트가 아예 안 나왔어요. 31회 때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용어 정의에 대해서. 비중은 많이 떨어지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니까 요건 좀 알고 계시자고요. 그죠? 아유 참 그러게요. 그래요, 여러분. 자, 볼게요, 일단. 자, 447 보시게 되면 3번에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을 좀 보겠습니다. 요건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내야 되는 세금으로는 부동산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자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밑줄 할게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오케이. 자 다음에 보시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관할세무서에 내야 하는 국세인 인지세 그렇죠. 수입인지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있기 때문에 국세인 인지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무슨 뭐 거기 나온 거다 하진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3번에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얘도 국세입니다.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밑에 그림이 그 얘기예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고 상속세도 내야 된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상속세를 냈는데 왜 증여세를 내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있죠. 자 4번에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재산세 있죠. 그렇죠. 재산세 밑에 줄에 보면 종부세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건축물은 재산세는 과세가 되지만 우리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 종부세 이러이러한 거는 절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얘는 절대로 종부세 아니에요 라고 했던 거 뭐뭐 있었죠 우리? 자 토지 중에서 얘는 종부세 아니에요. 토지 중에서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그러면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죠.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해야? 5억 원. 자 별도합산은 얼마? 80억 원 초과해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택은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는 또 아니에요 우리 별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은 나시죠? 그럼 돼요. 바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땡큐. 근데 그게 아니라 썼을 때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 됐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1월 달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1월 달에 보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큰일 나죠. 당연히. 그렇죠. 어차피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다음에 거기 4번에 448 4번에 3번 토지는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관할 과세하는 종부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고요. 자 4번처럼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덧붙여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자 1번 취득 방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동산 처분하면 법인세입니다. 근데 개인이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인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쩌다가 한번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꾼으로 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2번에 좀 잘 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자 무슨 세금?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됩니다. 얘는 부가세 아니에요. 양도세가 5천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500만 원만큼 지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지금 기초서라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나왔지만 기본서에는 이 부분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기본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자, 이제 큰 산을 2개를 넘으신 거예요. 2개.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 말고 2가지가 더 나와요. 2가지가. 2가지 정도는 됐죠. 근데 이 정도면 어차피 암기사항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스토리텔링처럼 알아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옆쪽에는 이제 가볍게 정말 보시면 돼요. 조세, 정의, 분류, 용어의 정의인데, 자, 조세의 정의는 아까 했고요. 449의 용어의 정리 중에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과세 요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 요건. 자,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말합니다. 이 4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과세 대상도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아니면 부가세처럼 네가 쓰는 소비행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과세 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우리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나와 있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해요? 종양세, 종량세. 가액으로 나와 있는 건 종가세.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율 보시면 세액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은 곱하기 금액이나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율이 되겠죠. 몇 %가 될 수도 있고 몇 분의 몇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인 경우도 있어요. 금액? 있죠. 어떤 경우? 등록명세에서 한 건당 6,000원. 그렇죠. 예,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6,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세권 체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번에 세액의 계산 과정 좀 볼게요. 세액 계산 과정. 자, 먼저 과세 대상을 정합니다. 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과세 대상 정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뭐 얼마긴 네가 취득한 거.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뭐 1억이면 1억 되겠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라고 했고요. 가끔 세액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세액을 빼고 나면 이제 정말로 내야 되는 결정세액인데 뭔가 내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용어 정리해 보시게 되면 밑에 징수금만 볼게요. 징수금 보시면 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 등을 총칭해서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재산세를 안 냈어요. 우리 재산세 안 낸 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를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100만 원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산금이 붙거든요. 예, 가산금이 한 50만 원 정도 붙었다라고 할게요. 50만 원. 자, 근데 그러고도 안 내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보다 못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공매로 넣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공매로 넣고 압류하고 어쩌고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예, 체납처분비, 체납, 처분비, 요것도 이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원래 본세는 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요 지자체가 이 사람한테 거둬야 되는 세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200만 원이죠. 이걸 통틀어서 그냥 징수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징수금.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에 붙는 가산금, 이 사람 돈 안 내가지고 만약에 집을 공매로 넣어버렸다. 그럼 그때도 돈 들어갔는데 그게 50만 원 추가로 들어갔다면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200이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징수금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이제 공매로 넣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전부 다 받아오면 좋지만 이 지자체로 떨어지는 금액이 사실은 130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할게요. 이 중에 뭘 먼저 까야 할까 이 순서도 있겠죠. 그죠? 요걸 나중에 기본 과정에 가시면 배웁니다. 자, 요 순서는요. 항상 체조가 순서. 체조가. 체납처분비, 해당 조세, 가산금, 가산세 순서예요. 체조가.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 때 그 체조 선수인 소년제는 커블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조가 우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블 선정을 누가 해요? 김연경이야도만. 그죠? 어쨌든 체조가 우선입니다. 소년제는 방송이 우선이 아니라 체조가 우선이다. 자, 그럼 체납처분비 먼저 50만 원 까요. 자, 그럼 130에서 50하면 80만 원 남았죠? 자, 80만 원은 어디에서? 해당 조세에서.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지금? 20이 남죠? 20하고 50만 원, 70만 원만큼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체조가 순서대로 이거 징수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순서냐? 체조가 순서다. 체납처분비, 해당 조세, 가산세, 가산금 순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보시면 조세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51페이지 볼게요. 451.
자, 우리나라의 국세 체계 보시면 보통세냐 목적세냐, 우리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통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목적세 중에는 밑에 보시면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알고 계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우리 농특세는 아까 국세였죠? 예, 국세이면서 농어촌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요거는 농특세. 자, 그 다음에 위쪽에 가시면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간접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과 사람과 그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하고 그 중에 굳이 하나 더 알아두신다라면 인지세 정도 알아두세요. 인지세, 부가세하고 인지세. 여러분, 우리 부가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가세 이것만 설명 좀 쉽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이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옷가게. 자,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옷을 사러 가요. 이렇게 이제 옷 주세요라고 해서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자, 얼마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희는 11,000원이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돈을 자 11,000원만큼을 지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옷가게 입장에서는 이 11,000원이 전부 다 내 수입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수입은 얼마만? 10,000원. 그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0원만큼은 요거는 그대로 받아놨다가 자, 어디에다 납부해요?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납부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마다 내가 물건 팔면서 모아놨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그냥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성격 자체가 소비세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건 또 괜찮아요. 야, 네가 6개월 동안 소비한 거에 대해서 네가 직접적으로 한번 신고해봐. 그럼 납부해봐. 할까요, 우리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 그냥 물건 가격에 포함시키든지 물건 가격 별도로 일단 받게 해라. 그리고 나게 되면은 이거 누락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 납세무자예요. 부가가치세 납세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자, 그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같은 세금은 직접세, 다른 세금은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이건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자, 그래서 부가세하고 이제 인지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2번 지방세 볼게요. 지방세. 자, 지방세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취득세, 등록명세 이런 게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하나 나오죠. 그 용어 정리해 보시면 지방소득세 볼게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얘는 부가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그것만 아시면 돼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목적세만 좀 보겠습니다. 목적세, 지방교육세하고 자, 밑에 보시면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뭐냐면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453페이지에 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번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주변에 가다 보면 무슨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소화기 같은 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소방도를 닦는다든지 이게 주로 소방과 관련돼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안 타는 건 뭐가 있어요? 안 타는 거. 땅은 안 타죠. 토지 소유자한테 이거 안 물려요. 그러니까. 주로 물리는 건 누구?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만 물립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물리냐면 재산세 때 딱 붙어가지고 나와요.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껌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보면 그러니까 재산세도 나오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나오고 아까 그 지방교육세도 나오고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냥 재산세의 껌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12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